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적으로 시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0.26%였지만 시가를 거의 2600포인트 근처에서 굉장히 높게 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가까지 제가 연결해 보니까 마이너스 1.6%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시장이 더 좋지 않았다고 느꼈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상당히 아쉬웠던 하루였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6%의 상승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을 많이 띄우고 나서 오후장에 빠졌던 흐름이었던 만큼 결코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2.3%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는데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이닉스는 1%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비교를 해본다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오늘 삼성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일부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쪽은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이쪽 업종은 오늘도 좋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비교적 들쭉날쭉한 흐름이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이쪽이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딱히 특징을 잡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파란 음봉이 들어왔고 1월 2일 첫날만 제외하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오늘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었던 만큼 내일은 오늘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살펴보면 그동안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틀 전부터 해서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기관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이어지고 있고 5일 연속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도 모처럼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일단 하이닉스는 모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외국인까지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카카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을 계속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지금 5일 연속 빠지고 있지만 카카오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점도 한번 특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 대비 괜찮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점을 꼭 특징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버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신성델타테크, 대한항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일단은 매수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버티, 한국전력, 일단은 하이닉스가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반등 나온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이 무려 2.2% 급등이 나왔었고, 여기 장대 양봉을 보시면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시가부터 종가까지 별다른 조정 없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4% 급등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0.6% 굉장히 준수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3.2% 급등이 나왔어요. 미국 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제는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었는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반도체 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의 6% 이상의 급등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 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때문에 어제 시장도 미국 시장에 상승이 있었고, 또 그걸 주도했던 것이 반도체 관련주였다.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본다면 국내 증시도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아쉽다는 거지 장기적으로 엇박자를 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엔비디아의 급등과 함께 사상 신고가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기술주들 같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 이렇게 연결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니케이도 0.9%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신고가를 한번 경신하고 나서 조금은 되돌림이 발생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대만 증시도 오늘은 출발이 좋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꼬리를 달고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네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시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국내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국내 많은 기술주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카카오 그룹주를 제외한다면 지금 보시는 흐름처럼 모두 시가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슈들을 살펴보면, 어제 엔비디아가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던 것이 가정용 AI 반도체를 세 종을 공개를 했었고, 그게 컴퓨터 GPU 쪽이거든요. 그런데 성능적인 부분에서 처리 속도를 70%나 높일 수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공개했던 것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라면 국내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가 따라갈 만도 했었는데,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개장 직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2.8조 원이 나왔고, 이 수치는 시장 기대치를 조금 못 미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못 미치는 기록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자 여기 보시면 3조 6천억이었죠. 그래서 전망치 대비 마이너스 8천억 정도,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4조 이상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대감이 조금은 꺼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지금이 어느 위치인지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의 흐름을 봤을 때 지난 2022년 당시 이때가 여기라면 지금은 이제 그 터널을 벗어나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반대로 정말로 시장이 좋을 때, 또는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 그때는 이 시점이 되겠죠. 그때는 또 분명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지난 과거의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 크게 빠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의 방향을 보시면서 현재 지금 어느 시점인지 꼭 기억을 해보시면서 중간중간 흔들림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램의 수요 공급 추이를 보시면 지난 22년 당시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그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많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급이라든지 수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 있고, 그 기조 속에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생각보다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추세를 볼 때는 제가 주봉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 주봉상 추세를 봤을 때도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 보면 여전히 그 저점 라인에 이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늘처럼 흔들림이 발생이 될 때 저는 오히려 제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다시 한번 좋은 매수 기회가 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나왔지만 우리가 오늘 사서 내일 매도할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고, 또 길게 볼 수 있는 기준으로서는 현재 지금 금리 추이라든지 또 반도체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메모리 쪽의 가격 추이도 있고, 또 본격적인 AI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면 결코 오늘 실적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오늘부터죠, CS2024가 개막을 해요. 국내 시간으로는 10일부터, 내일부터 아마 개막을 할 건데,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관찰해 보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또 어떤 기술들이 나왔었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신다면 재미를 넘어서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참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또 마지막 내용, 자 이제 이틀 뒤면 작년 12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을 하는 것은 3.2%이고, 이거는 지난달이었죠. 0.1%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예측치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많이 꺾이지 않았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과거 추이를 보더라도 예상치를 하회했던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제 기대로서는 2% 후반대가 나오길 한번 기대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3% 초반이 나온다고 해도 예상치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틀 뒤인 목요일날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날 미국 증시에 큰 반등이 있었던 만큼 그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시장 흐름이 더 좋지 않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시차를 두고 다시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내일 시장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